이렇게요.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이 긴급히 전해지면서 여당에서는 검찰은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 이렇게 최대치에 가까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례적으로요. 특검 도입까지 주장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여당은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내겠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면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 차례 조사도 없이 1년 넘게 묵혀두다가 청와대 하명 수사 프레임을 씌워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 특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특별검사를 얘기하는 건 참 드문 경우인데. 그렇죠. 어쨌든 청와대가 이제 어떤 관련이 돼 있는 사건인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특검을 얘기를 꺼냈다는 거, 이거 사실은 이제까지 보기 굉장히 힘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민주당이 아마 윤석열 검찰의 어떤 강공에 불편하면서도 당혹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 특검 얘기를 듣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저걸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는데 야당 입장에서는요. 특검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불감총 고소일걸요? 그거 왜 그러냐면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한동훈 반부패부장, 그다음 이 사건 같은 경우 김태현 공공형사 2부장이에요. 중앙지검에. 예. 이 세 사람의 라인보다 이 사건을 더 잘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능력을 갖춘 특검 검사를 찾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다만 특검을 하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 뭐가 좋으냐면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 보세요. 당시에 그 특검보가 매일 브리핑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 특검법에 보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브리핑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특검 발동하면 그 조항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은 고민정 대변인 어제 얘기했듯이 12월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있으니까 검찰 이 얘기 하는데 예. 이제 특검이 발동되면 그게 안 돼요. 그럼 매일 한 2시에 오후 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특검보 서가지고 오늘 누구누가 왔다 갔는데 어떤 진술했다. 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낱낱이 중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저 특검 발언은 실제로 특검을 하겠다기보다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어떤 경고 및 좀 불편한 심정을 좀 내비친 정치적인 워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윤석열 총장 수사보다 특검이 낫다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강성월 부대변인님, 네. 특검도 맞지만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저희가 그 말들을 좀 모아봤는데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글쎄요. 여당이 이렇게 최대치의 비판을 쏟아내는 또 다른 속내는 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수사관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후에 그 핸드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례적으로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압수수색을 해서 핸드폰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정치하지 말길 바란다 관련해서는요. 오늘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그 사유를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압수수색이라는 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객관적인 행위이긴 합니다만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2번, 3번, 4번까지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신중했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 민주당은 검찰 공정수사 촉구 투기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검찰의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온 서른 최고위원을 위원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저는 원칙으로 따지면 발부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발부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이건 불구속이 원칙이죠. 조국 장관까지 유죄 판정을 해서 다 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조 전 장관을 옹호했던 서른 최고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 카더라더라라고 서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급기야 이제 윤석열 총장 항의 방문까지 검토하고 있던데요. 윤석열 총장을 만약에 만나게 되면 민주당 분들이 뭐라고 할까 궁금하네요. 유재수 건 수사하지 말아달라.
울산 하명 사건 수사하지 말아달라.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수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당에서 검찰을 원망할 수 있고 검찰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청와대는 그럼 아무 잘못하지 않은 건가요? 조국 사태, 유재수 사건, 그다음에 울산 하명 사건, 그 이어지는 그 선거 개입 의혹. 이게 아무런 그 잘못이 없습니까? 국민들이 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당이 바로 서야 여당이 바로 서고, 여당이 바로 서야 정부가 바로 서고, 여당이 바로 서야 정권이 바로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검찰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청와대에 대해서도 최소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역할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당에서는 그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가진 정치적 의도는 유재수 사건, 그다음에 울산 하명 사건, 이거는 권력형 범죄로서 반드시 처벌해야 될 범죄고 반드시 수사해서 밝혀내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를 그 검찰이 가진 거 아닌가 합니다. 지난달 윤석열 총장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저희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저희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말씀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뜬금없는 강제 수사와 허위 사실까지 동원한 검찰발 언론 플레이로 경찰 수사마저 방해하는 모양새는 누가 보아도 월권입니다. 이제 이도현 의원이 이제 검찰도 뭐 이거를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검찰은 그동안에 교훈을 얻은 게 하나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현직 살아있는 권력의 반기를 들었잖아요. 왜 이거 수사 못하게 하느냐 하고. 근데 그때 이후부터 검찰 전체적으로 쭉 흐른 게 뭐냐면 만약에 현직에 있는 살아있는 권력이라 해서 내가 덮는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내가 당한다. 그런 생각이 전체적으로 다 단순히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고 일반 평검사들까지도 모두 퍼져 있습니다. 지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가 수사를 안 했다. 지금은 뭐 제가 만약에 검찰총장이 좀 얘기하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좀 봐줄까? 나 그 다음에 좀 인사해서 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 해볼까?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내가 당하고 그것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본다는 건 모두 검사들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한 더불어민주당 얘기 이번 주제에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좀 분위기를 바꿔보기 전에 오늘의 시시한 검색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윤석열 총장 그리고 수능 성적표가 어제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압수수색건까지. 김태현 변호사님, 저 오늘 지금 계속 상위권에 올라갈 거예요. 이 인물이. 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에 맞소송을 했는데 거의 1조 원대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제 반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최태원 회장의 노소영 관장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알려진 거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왔어요. 그런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부 사이의 내밀한 문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가 있는 건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어요?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혼외자가 있다는 것 자체보다 더 큰 유책 사유는 없어요. 그러니 분명히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태원 회장이 있는 것이 맞고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저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노소영 관장도 나도 이혼할 거야. 왜? 최태원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반소로 해서 맞소송을 한 거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최태원 회장은 이혼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노소영 관장도 이혼하겠다라고 소송을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혼 의사는 합치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혼은 될 겁니다. 두 번째 위자료예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위자료 노소영 관장 측이 3억 요구했다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최태원 회장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3억 다는 아니지만 위자료는 인정은 될 거예요. 노소영 관장한테. 액수는 아마 1억 아래쪽으로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재산 분할입니다. 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1조 4천억이라는 게 SK 지분의 거의 한 50%인데 두 사람이 지금 20년 넘게 살았어요. 아이 셋 키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20년 넘게 살고 아이 셋 키우면요. 부인한테 50%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이 중요합니다. 그 경우는
두 부부가 결혼해서 이룩한 재산의 50% 정도거든요.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SK라는 걸 본인이 다 열심히 해서 딱 이뤘으면 50% 1조 4천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대법원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라는 게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선대인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그 상속 재산들은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SK 지분의 한 49%에서 1조 4천을 청구한다. 청구는 저렇게 되지만 실제로 재산 분할 액수는 그리 많이 되진 않을 거다. 얼마 전에 한 예로 이무재 삼성전자전 고문도 저 이부진 호텔 맞아요. 사장한테 했다가 별로 안 나왔잖아요. 열정적인 네. 분석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 검색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외교안보 소식으로 뉴스탑10 이어갑니다.